사실 이 건물이 지금 여기 뭐 건축학과 교수님들도 오시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분쟁 중에 있죠. 네. 설계사무소는 그 시공사한테 분쟁을 얻었고 성남시청사는 감리업체에 분쟁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뭐 정확한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난지 모르겠는데 더워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근데 민원인들도 죽을 맛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여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아주 괴로움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건물이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는데 그 건물은 이거하고는 또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유리 커튼홀 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그 건축가들이 추구하는 이상형의 그런 건물들이고 지금 오늘도 제가 잠깐 뭐 뉴스에서 보니까 롯데월드 쪽에도 지금 이런 그 고층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은 결국은 에너지를 먹는 하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해 에너지의 위기 시대가 이제 도래를 지금 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제 블랙아웃의 공포. 올 여름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제 덜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여름도 그렇고 블랙아웃이라는 이런 그 이슈가 상당히 화두가 됐었죠. 뭐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뭐 에너지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나 이거 이제 차트로 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요 빨간 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지금 빨간색이 지금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이 뭐 거의 뭐 랭킹으로 따지면은 10위 안에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시민단체하고 해서 이제 이런 내복 뭐 입기 운동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에너지 그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인가라는 부분들은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복을 입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내복을 입지 않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쾌적한 그런 건축물에서 사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이제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원자력을 하게 되면 원자력이 이제 평화적 뭐 이용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청정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원자력이 경제적일까? 그리고 청정 에너지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를 통해서 다들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이 원자력에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경제성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양수발전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전이라는 거는 사실상 설계를 할 때 보면 80% 이상이 계속해서 가동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원전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리 원자력 지금 한 35년 됐죠. 고리 원자력이나 기타 지금 원자력이 지금 가동률이 50에서 5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자력을 하게 되면 그 밑에 그 주위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뭐 부대 시설을 해봤자 소위 말하면 고준위 폐기물, 그다음에 저준위 폐기물 이런 그 폐기물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콘크리트 뭐 마당이라든가 아니면 경납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는 이런 부대 시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을 만약 해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전을 짓는 비용의 거의 3배 이상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100조 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터지게 되면 이건 거의 끝이라고 봐야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편서풍 얘기를 해서 야 한국은 원전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그 동해안 쪽이죠.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전이 120기가 지금 질비하게 지금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기술력을 얼마나 믿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후쿠시마 같은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사실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과연 진정으로 경제적인 그런 에너지이고 평화적인 에너지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자력이라든가 내복 이기 운동 에너지 전략을 하는 그런 캠페인 이런 거 말고 이러한 우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는 건축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송이라든가 수송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산업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실 수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4.5%가 건축물 에너지로 총 에너지의 24.5% 건축물 에너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24.5% 중에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50%만 줄이게 되면 원전을 가동시키지 않고서도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패시브 하우스가 바로 이런 완벽한 그 에너지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남시청사 건물하고 비슷하죠. 앞에 전체 다 커튼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건물은 냉난방이 전부 다 자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적으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냉난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없고 온수조차도 전부 다 지열을 이용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홀 건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떤 의식을 지녀야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런 성남시청사 같은 건물들, 그 다음에 멋진 유리 커튼홀 건물들, 그런 커튼홀 건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문학적 양식, 인문학적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건축도 이제는 인류애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에 접근해서 만들어진 건축 운동이 바로 패시브 하우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시브 하우스가 1993년도죠. 예, 우리 독일에 있는 볼프강 파이스트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지어졌고요. 그리고 최초의 파이스트 박사의 패시브 하우스 이후에 지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